법률행위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 가장 이제 전형적인 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토지거래 허가 지역 토지 매매죠. 그래서 대부분 문제는 여기서 나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시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적 무효라는 것은 법률행위가 무효이긴 하지만은 추인으로 행위시에 소급해서 유효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정지 조건부나 시기 법률 행위는 소급적 유효는 될 수 없겠죠. 그죠? 그 성격상. 여기 저 밑에 91년도 12월 24일 판결, 이 전합체 판결이 토지거래 거래 허가 지역에서 이제 유동적 무효에 대한 법리를 아주 상당히 정치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보자. 토지 소유권 등 권리 이전 또 설정 내용 거래 계약은 관할관청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 물권적 효력은 물론 이거 중요합니다. 채권적 효력도 무효이다. 그죠? 그리고 다만 허가 받기 전에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경우는 확정적으로 무효다. 이건 뭐 유효화될 여지가 없다. 그게 뭘까요? 전매하는 거, 그죠? 불법 전매하는 거, 뭐 이런 거죠. 이와 달리 허가 받을 걸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받을 때까지는 전혀 거래 효력이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확정적 무효나 다를 바 없지만은 일단 허가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한 계약이 된다. 다시 뭐 거래 계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죠? 자,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이제 계약의 유동적 무효 사례 한번 볼까요? 사찰 재산은 관할청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허가 받기 전에는 아직 유동적 무효다. 그건 그 전부터 이제 이런 이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토지거래 허가 지역 판결, 방금 90년 판결 이후에 더욱 정치하게 되죠. 이것도 무권 대리, 그죠? 본인의 추인으로 소급적으로 유효할 수 있고,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도 추인의 소급효가 인정되죠. 정지 조건 법률의 시기부, 언제부터 하는 법률 행위는 그 정지 조건이 성취되거나 그 때가 되면 법률 행위는 유효하게 된다. 이건 전문에 얘기했나요? 아닙니다. 다음에 강의를 하겠습니다. 허가 대상 유상 계약만 정, 즉 토지 토지 계획법이라고 그러고 하는데 요새는 그 계획법에 의한 허가 대상 유상 계약, 다시 말해서 그 매매라든가 이런 것만 되고 증여 이런 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허가 대상이 그럼 물권 계약이냐 채권 계약이냐? 채권 계약입니다. 채권 계약. 그래서 매매 계약 체결할 당시에 허가 대상 아니면 이건 허가 받을 필요 없어. 나중에 계약 이후에 등기하기 전에 갑자기 이게 허가지역이 됐다 그래 하더라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겁니다. 허가의 성질은 법률행위 효력을 완성하는 인가의 성질을 가진다. 이 정도 알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유동적 무효 상태의 법률 관계는 일반적으로는 허가 받기 전에는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은 무효다. 그죠? 그래서 계약상 이행 청구할 수 없고 매매 예약도 그 자체가 무효입니다. 요 2013년 판결 뒤에도 다시 나오지만은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 무효입니다. 요거하고 이제 유효인 또 가등기도 있습니다. 매매 유효인 가등기라든가 여튼 가등기 하기 뭐하고 유효인 예를 들면 저기 보전 처분이 경우도 있습니다. 허가 후는 소급해서 유효지요. 허가 후에 새로이 계약 체결할 필요가 없다. 유동적 무효의 대상 거래약을 받기 전제로 한 계약만 적용된다. 그죠? 처음부터 이걸 잠탈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고 이건 유효화 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전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매매한 경우는 확정적 무효다. 판례입니다. 계약 이행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죠? 허가 받기 전에 유동적 무효 상태는 유동적 무효라도 무효잖아요. 그죠? 그래서 채권적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행 청구 안 된다. 예를 들면 매매 대금 지급을 선의행으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그 선의행 안 한다고 해서 뭐 이행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소송할 때 장래이행 청구라 그래가지고 이게 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소유권 이동 청구할
하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라는 그런 청구가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99년도 전납치 판결입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은 유동적 무효인 경우에도 토지거래 허가가 아닌 그런 상황에서는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무조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토지의 이제 시키면 투기를 강력하게 억제하겠다는 법원의 의지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한 약정은 어떻겠습니까? 이건 완전히 그냥 전매 행위가 되죠. 그래서 이런 약정 무효인데 문제는 무효입니다. 피보정 권리가 될 수 없다. 이런 국토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이전 등기 청구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이것 피보정 권리로 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이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됩니다. 무효입니다. 해봤자 받아주지도 않고 또 받아줬다 하더라도 이 자체는 그 후에 이제 원래 처분 가처분을 해버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걸 주장할 수 있었는데 주장할 수가 없어요. 채무불이행 지금 발생할 수 없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도 안 되고요. 채무불이행했다 그래서 계약 해제도 안 됩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도 안 됩니다. 그 밑에 보면 이제 허가 대상 아닌 토지와 교환 계약, 허가 대상 아닌 다른 부동산과 교환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이제 결국은 허가가 안 됐다. 그렇다 그러면 다른 이제 원래 그냥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그것도 그에 대해서도 서로 쌍무 계약이니까 그죠? 이걸 해줄 의무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 안 했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밑에 부동산 실명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실명법상 과징금을 하려 그러면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매매 계약 이런 거 유효하고 다만 이제 신탁 자체가 무효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그 자체가 전부 무효니까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 실명 안 했다고 해서 과징금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뭘 할 수 있느냐 당사자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 협력 청구권이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이 협력 청구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대가 서로 소송으로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하라 이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허가 절차를 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하라 이거는 가능합니다. 바로 이것을 협력 의무를 피보전 권리로 하는 보전 처분도 가능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아까 말한 바와 같이 협력 의무가 아니고 그냥 계약 자체 이행을 피보전 권리로 할 수는 없지만은 협력 의무를 소구를 가능하니까 소송으로 가능하니까 당연히 피보전 권리 가능하겠죠. 그리고 채권자 대리권 피보전 권리로 가능하다. 이건 이제 갑이 을에게 위임해가지고 병에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을을 대의해서 병은 을하고 그걸 했으니까요. 계약을 했으니까 을을 대의해서 갑생도를 해서 빨리 협력 의무를 이행하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전매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그 밑에는 대의권 행사 필요성 이건 한번 참고하세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가지고 대의권 행사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운 그런 사안입니다. 협력 의무와 대금 지급의 동시행관계 부정하는 대금 지급이라는 것은 원래 계약의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협력 의무는 그 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협력 의무 자체를 이행해야 되는 것이지 네가 돈 안 주노 그렇기 때문에 나 협력 의무 이행 못하겠다 이건 안 됩니다. 또 협력 거절을 할 수 없죠. 관할 관청으로부터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함부로 생각해서 협력 거절을 할 수도 없고요. 협력 의무 내용 이건 한번 보세요. 그냥 요 판례는 95년 판결은 한번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계약 해제권이 가능하냐? 먼저 불허되는 경우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협력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든가 기타 할 수 없어. 계약 해제할 수 없다는 게 뭐니? 계약이 지금 쉽게 말해가지고 유효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제가 안 되겠죠. 다만 재밌는 게요. 해약금이 뭔지 알죠? 해약금. 해약금이라는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 지급한 사람 포기하고 받은 사람 2배 주고 해지할 수 있느냐? 이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첫째는 해약금 계약은 별도로 보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일반 계약과 그 원래의 계약과 별도로 보고 있고 첫째 이유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어쨌든 이걸로 해서 빨리 자기 유동적인 상태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해제 약정을 따로 해서 해제하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해제 약정은 별도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그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할 수 없지만 허가 협력 불이행을 이유로 그죠?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예정액 정해졌다면 역시 예정액 청구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판례 뒷판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금이나 이미 지급한 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아직까지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보시면 그거 되면 안 되겠죠. 이미 받았다 하더라도 어차피 허가가 나면 유효한 계약이 되고 그걸 전제로 해서 서로 받았기 때문에 돈 내놔라. 아직까지 무효가 아니냐? 돈 내놔라.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돈을 내놔라고 소구할 수는 없지만 이미 준 것을 반환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물론 뭐 특약으로 가능하겠죠. 별개의 계약으로 하는 상관이 없고요. 그다음 중간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는 허가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중간 생략 등기 자체를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전매를 방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으로 유효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이런 거는 가능하겠죠. 이런 것을 한번 봅시다. 갑이 을 병으로 이제 전매를 했는데 요것도 허가 받고 그다음 다만 등기는 이렇게 하자. 이것을 무효로 볼 이유는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고 여기서 그 허가를 이런 식으로 받는 거 이거는 무효입니다. 그죠? 그리고 허가 전에 계약 당사자 지위 이전 유효 여부. 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한 건 무효라 그랬죠. 매도인의 지위는 유효하다. 매도인의 지위 이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느냐? 근데 판례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마 상속인들끼리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게 있다. 이 경우에는 뭐 매도인 지위의 경우에는 따로 허가를 받을 필요 없다. 일부 무효. 규제구역 토지와 건물 일관하에 매매한 경우에는 일부 무효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부 일부 무효할 때 말씀드렸죠. 전부 이 경우 이제 예를 들면 아직 허가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건물하고 토지에 대해서 이제 소유権청구를 매수인이 했습니다. 아직 허가가 안 났죠. 안 났을 경우에 토지이거는 그냥 각각 기각이 되겠죠.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행 청구 이거 승소시키지 말하는 겁니다. 아직 허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무효인 경우에 이 경우에 당사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만을 이전하기로 하는 그런 계약이 가정적 의사가 있다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효력이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확정적 무효 사유는 처음부터 그죠? 허가를 배제하거나 참탈하는 내용의 계약인 경우에 전매나 중간 생략 등 계약이 이런 경우 그렇고요. 계약서를 허가 필요하지 않는 쪽으로 싹 바꾸는 거예요. 매매인데 증여로 살짝 바꾸거나 뭐 이런 경우에 거주 요건을 갖춘 자의 명의로 동행하는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이렇게 허가를 그냥 배제하거나 잠탈하게 한 거니까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다시는 유효가 되지 않습니다.
둘이 서로 야 우리 신청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를 명백히 했다. 이 경우에 이제 뭐 딱 둘이서 합의한다기보다 서로 의사가 합치돼 버리는 경우 있죠. 쌍방이 허가 신청 협력 의무 이행 그저 서로 표명해 버린 경우. 한쪽에 계약 해제 통지, 뭐 계약 해제 자체가 유효하지 않다고 그랬죠. 어쨌든 그지만 계약 해제 통지하고 한쪽에는 야 그럼 돈 내놔라 이런 청구를 하거나 가압류를 한 경우, 이 경우는 막 서로 안 하기로 의사가 합치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허가 전에 계약이 이행 불능이 된 경우는 어떠냐? 예를 들면 매매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이런 결로 그죠? 매매 예약의 기한, 이 경우에 이제 매매 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 가등기 효력으로서 그 새로운 그러니까 그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허가 신청 절차 청구를 피보전 권리에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할 경우는 이 가처분이 유효합니다. 이걸 가지고 매수인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절대로 매매 예약이라든가 매매 계약에 기한 가등기를 해서는 안 되겠죠. 채권자가 채무자가 넘겼는데 사행위로 해서 그냥 이겨버렸다. 승소 판결했다. 그 채무자가 뭐 돈을 갚을 수 있는 상황 같은 거 몰라.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시 넘어야 되잖아요. 그죠? 무자리이니까 갚을 수가 없죠. 이 경우에도 역시 기본적으로 이행 불능이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계약 자체에 다른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즉 정지 조건부 계약의 정지 조건이 불성취된 경우 이런 경우에도 결국은 안 되고 요 밑에 보세요. 80, 98 매도인이 농지를 전용해준 조건으로 토지를 매매했지만 농지능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그럼 이건 더 이상 뭐 확정적 무효가 됐다고 봐야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불허가 처분 받은 경우 당연히 원칙적으로 확정적 무효가 되는데 매도인이 팔기 싫어 가지고 엉성하게 그냥 부실하게 허가 신청을 한 경우 그게 얼마든지 보정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가 될 수 없다. 그런 판례들입니다. 확정적 무효의 효과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가능하다. 이게 뭐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까? 협력 의무 불이행이죠. 대상 청구권은 안 되죠. 대상 청구라는 뭐냐? 예를 들면 갑이 을에게 X라는 물건을 팔았어요. 판게 불이 타버렸어. 불이 타버렸는데 마치 여기에다가 화재 보험을 들었어. 그리고 화재 보험 청구권, 이거 Y 청구권이죠, 그죠? 이게 대상입니다. 이 계약이 유효하다 그러면 을은 X 대신에 이걸 가져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대상 청구권인데 이거는 매매 계약 자체가 확정된 무효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건 될 수가 없죠. 부당이득 반환 가능하죠. 이미 지급했으면 그죠? 뭐 이거는 뭐 종전 법률 관계 존속하는 경우가 있다. 기존 계약의 이행을 목적으로 해서 허가 지역의 토지를 대물 변제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다. 그럼 기존 계약 자체는 뭐 그대로 유효하다. 기존 채권이 유효하다는 것이죠. 무효 주장을 한다고 해서 신의 측이 반하지는 않죠. 그죠? 만약 신의 측이 반한다 해버리면 결국은 그 투기를 막으려 하는 그런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효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그냥 한번 보세요. 양도소득세에 가는 건데 참고로 전매를 한 후에 전매 완전 무효잖아요, 그죠? 무효인데 매매 대금을 계속 이 사람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된다. 참고로 하세요. 그다음 확정적 무효가 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토지 거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기간 내에 안 했다고 해서 확정적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행기를 계약에서 이행기를 정했는데 그 이행기가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취소할 수 있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한번 무효가 되고 그렇지는 않죠. 취소는 가능합니다. 그걸 이유로 해서 최고하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만 무효가 되지는 않죠. 자, 확정적 유효로 전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지정기간 만료되고 다시 재지정 받지 않으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다시 재지정된다고 해서 또 다시 받아야 된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한번 유효가 돼버리면 계속 영원히 유효화 되는 거죠.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